중국 한나라를 세운 찌찌자 유방은 보통 한고조라고 불리죠. 한고조 유방, 뭐 듣는데 익숙하시죠? 그런데 엄연히 따지면 고조라는 말은 틀린 말이라고 합니다. 고조? 한태조 또는 한고황제라고 부르는 게 정식 명칭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 사마천의 사기에 한고조라고 나오기도 하고 이미 대중적으로 널리 쓰이기 때문에 이 한고조라는 명칭을 완전히 틀리다라고 볼 수는 없죠. 그런데 왜 이렇게 동북아시아 임금님을 부르는 명칭은 복잡한 걸까요? 수, 양제, 조선 태조, 이성계, 명나라 만력제 부르는 스타일이 다 다르죠? 요게 시호, 묘호, 연호 때문이라고 합니다. 임금님을 부르는 세 용어의 차이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아는 척해 보시죠. 우선은 후려쳐서 말씀을 드릴게요. 명나라 때부터 땡땡제 있죠. 땡땡제, 영락제, 강희제, 건룡제 그런 것들 연호입니다. 우리나라도 쓰는 무슨 땡종, 무슨 조 있죠.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 여중, 임명, 선 뒤에 붙는 그 종조, 요게 묘호입니다. 중국에서 명나라 이전에 나오는 무슨 땡제 하는 거 있죠. 한무제라든지 후한의 광무제 그런 것들 바로 시호입니다. 너무 후려쳤죠? 구체적인 이야기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호와 묘호는요 모두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그를 기리기 위해 붙이는 호칭, 존칭입니다. 굳이 차이점이 있다면 요 시호 같은 경우는요 꼭 황제나 군주에만 붙여지는 게 아니라 제후 또는 신하에게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묘호는요 어떻게 보면은 천자, 황제에게만 올릴 수 있는 거죠. 태조, 태종, 세종 원래는 동북아시아를 제패한 어떤 제국의 황제에게만 쓰이는, 황제에게만 올리는 그런 호칭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순신 장군 앞에 붙는 충무공 시호입니다. 그래서 공을 세운 신하는 물론이거니와 어떤 제후국, 왕국, 제국 등등 군주들에게는 대부분 이 시호가 다 있습니다. 땡땡공, 무슨 땡땡왕 또는 무슨 대왕이라고 붙는 등등의 용어들 있잖아요. 신라 시대의 임금님들 보통 뭐라고 부르죠? 지등왕, 문무왕, 신라의 마지막 왕, 경순왕, 그게 다 뭐냐? 시호입니다. 고려, 초선의 임금님들한테도 당연히 시호가 있죠. 조선의 태조, 이성계의 시호는 강헌대왕. 이게 중국 명나라에서 준 시호입니다. 우리가 독자적으로 이 이성계한테 올린 시호는 신무대왕. 풀네임은 성문 신무정의광덕대왕. 거의 처음 들어보시죠? 그리고 한나라에서 수나라까지 보통 황제들을 일컫는 명칭들 있잖아요. 한무제, 후한의 광무제, 위나라 조비한테 황제 자리를 넘긴 후한의 헌제, 수나라의 양제 모두 다 시호입니다. 그런데 이 당나라 황제부터 이 시호를 안 부르고요. 주로 묘호를 많이 써요. 당태종 이세민, 송태조 조광윤, 조선의 세종은 이도. 그게 다 뭐다? 묘호예요. 왜 이렇게 바뀌었느냐? 당나라 때부터 이 시호가 무지막지하게 길어져서 그렇습니다. 요게 당나라 고종의 황후, 그러니까 아내이자 중국사의 유일한 여황제가 된 당나라의 측전무후 때문입니다. 원래 당태종의 시호가 그냥 문황제였어요. 그러니까 당문제였던 거죠. 그런데 측전무후가 자기 자신을 셀프로 높이려고 자기의 존호를 천책금륜 성신황제라고 아주 길게 짓고요. 자신의 위에 있는 성대 황제들의 시호도 전부 다 길게 고쳐가지고 아까 말했던 당태종, 문제의 최종 시호가 문무대성 대광효황제가 됐습니다. 이후에도 당, 송, 명, 청 등등의 나라에서도 이 시호가 굉장히 길어졌고요. 나중에 고려와 조선에서도 그 영향으로 시호가 길어졌습니다.
고려 태조 왕건의 시호가 응운 원명광렬 대정예독 장요 위목 신성대왕 조선 세종 이도의 시호는요 영문 예무 인성명 효대왕. 저도 다 이거 못 외웁니다. 엄청나게 길죠. 그래서 당나라 송나라 고려 조선의 임금님은 묘호로 부릅니다. 묘호의 묘 사당묘자입니다. 진짜 무덤의 이름인 능묘와는 다른 거니까 헷갈리지 마세요. 묘 임금님의 사당 종묘에 제사를 지낼 때 부르는 명칭이에요. 죽은 황제의 칭호죠. 중국 주나라에서 유래된 유교식 예법에서 만들어진 명칭이에요. 사서오경 중에 하나인 예기에 천자, 그러니까 황제는 칠묘제 종묘를 쓰고요. 공덕이 클 경우에는, 공이나 덕이 클 경우에는 묘호를 올린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묘호는 공덕이 큰 천자에게만 올리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첫 유교 국가인 중국의 한나라에서는요 이 묘호가 모든 황제한테 다 올려지지 않았어요. 전한, 후한, 총나라, 촉한의 31명 황제를 다 뒤져봐도 묘호를 받은 황제는 15명. 그리고 묘호가 나중에 취소된 황제들을 빼면은 8명에 불과했습니다. 대표적으로 1대 태조 고황제, 아까 말씀드린 한 고조, 유방을 말하는 거고요. 7대 세종 무황제, 흉노 정벌을 한 한무제를 말하고요. 그리고 16대 세조 광무황제, 후한을 건국한 광무제를 뜻하죠. 그러다가 이 당나라 때부터 시호가 길어지고 묘호를 모든 황제한테 다 올리면서 황제를 부르는 호칭이 시호에서 묘호로 자연스럽게 세대 교체가 됩니다. 그런데 묘호는 천자, 황제만 쓰는 거라면서요. 맞습니다. 이게 우리가 군주를 동북아시아에서 일컫는 말이 폐하와 전하가 다른 것처럼 묘호도 원래는 황제국의 죽은 군주에게만 올릴 수 있는 호칭입니다. 그러나 역사시대 내내 대부분 외왕내제를 가져온 한국사에서는 이 묘호가 신라시대 때부터 공식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해요. 요런 거는 베트남도 그렇습니다. 신라 전성기였던 신문왕 때 자기 할아버지인 무열왕의 묘호 태종을 가지고 중국 당나라에서 니들 쓰지 마! 라고 태클을 거는데 그때 굉장히 정중하게 쌩깝니다. 고려 조선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임금에게 묘호를 올리죠. 물론 폐위됐거나 원간섭기의 왕들은 묘호가 없습니다. 다만 다 중국 몰래 써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는 묘호를 쓰면서 중국과의 외교 문서에서는 묘호를 안 쓰고 그냥 중국이 내려준 시호를 사용했어요. 제후국에서는 원칙적으로 묘호를 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연호로 넘어갈게요. 묘호랑 연호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황제국에서만 쓸 수 있는 용어입니다. 연호, 이거 해 연자예요. 이거 잘못 썼네. 연호, 특정한 해에 이름을 붙이고 그 해를 원년으로 하는 기념법, 해를 세는 방법입니다. 연호를 선포하는 걸 건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원년을 세운다는 거죠. 그리고 황제를 칭한다는 말인 칭제랑 같이 묶어서 칭제건원이라는 용어가 쓰이고 있죠. 한나라 세종인 무제가 처음 이 연호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고구려의 광개토 태왕이 영락이라는 연호를, 신라의 진흥왕은 태창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죠. 다 고구려 신라의 최전성기 왕이었죠. 우리가 여기서 이제 궁금한 거는 왜 명나라 때부터 황제를 부르는 명칭이 연호가 됐느냐입니다. 연호가 만들어진 초기에는요, 군주 한 명당 여러 개의 연호를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연호를 처음 쓴 황제가 한나라 무제 때죠. 이 한나라 무제 때 연호만 해도 건원, 원광, 원삭, 원수, 원정, 원봉, 태초, 천안, 태시, 정화, 후원 등등 54년 동안 황제의 자리에 있으면서 이렇게 많은 연호를 썼습니다. 그런데 명나라 때부터 1세 1원제가 정착이 돼요. 그러니까 한 황제당 하나의 연호만 쓰기로 했던 거죠. 그래서 그 연호가 어떻게 보면 그 황제를 대표하게 됐고,
명나라와 청나라의 황제들은 너무나도 긴 시호라든지 여러 명이 함께 써서 헷갈리는 묘호 대신에 이 연호로 불리게 됐습니다. 명나라의 태조 홍무제, 홍무가 연호입니다. 청나라를 세운 태조 천명제, 천명이 연호고요. 성조 강희제, 강희, 고종 건륭제, 건륭 다 연호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일본도 메이지 유신 이후부터 1세 1원제를 실시하면서요, 덴노가 살아있을 때에는 이름 플러스 덴노로, 죽은 이후에는 연호 플러스 덴노로 불립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현재 덴노가 나루히토 덴노인데 죽은 이후에는 레이와 덴노라고 불리겠죠. 역사 시간에 배워봤던 메이지, 다이쇼, 쇼화 모두 연호입니다. 역사로 보는 상식사전 1편, 시호, 묘호, 연호 아는 척하기. 짧게 끝내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좀 길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간단하게 다시 정리를 할게요. 시호와 묘호는 모두 사후에 붙여지는 이름이다. 묘호와 연호는 황제들, 천자에게만 붙이는 용어다. 시호는 신하에서 황제까지 모두가 다 사용이 가능해서 땡땡공, 땡땡대왕, 땡땡황제 등등으로 불린다. 그런데 이게 당나라 때부터 길어지기 시작을 했다. 그래서 그 뒤로는 잘 안 쓴다. 묘호는 공이 큰 황제에게 제사 지낼 때 올리던 이름이다. 땡땡조, 땡땡종으로 불린다. 하지만 당나라 때부터 대부분의 황제에게 쓰이기 시작했고, 외왕내제를 하던 고려와 조선, 플러스 이제 베트남의 왕조들도 사용을 했다. 연호는 황제들의 연도 세는 방법이다. 명나라와 청나라 때는 대부분 연호로 불린다. 기회가 되면 다음 시간에는 태정태세, 분단세, 예성연중, 임명선 등등 이 묘호의 이름이 어떻게 붙이는지, 플러스 시호의 이름도 어떻게 붙여지는지, 그리고 이 묘호에서 조와 종은 어떻게 다른 건지, 희한하게 다른 동북아시아 나라들과 다르게 왜 우리나라, 특히 조선에만 조가 많은지 등등에 대해서도 함께 아는 척해 보시죠. 그때까지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을 누르고 유튜브로 백과사전을 보듯이 한 번 더 보세요. 그리고 두 번 더 보세요.